안녕하세요. 오늘은 2학기 두 번째 수행평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시고요. 새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보이는 텍스트 박스 두 개는 필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 하신 후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시고요. 파일 메뉴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자, 선생님은 로컬 디스크 C를 선택했지만 여러분들은 USB 메모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에 학번 이름을 적으시고요. 2학기 2차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장 버튼 누를게요. 기존 파일 때문에 나온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인 설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문제지 첫째 줄에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 및 순서에 크기를 A4 용지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디자인 메뉴에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디자인 메뉴에 가셔서 끝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 크기를 클릭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와이드 스크린을 A4 용지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 창이 뜨는데 여기서 맞춤 확인 상관없지만 맞춤 확인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맞춤 확인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기 메뉴에 가시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보기 메뉴 눈금선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십니다. 이건 안 해도 감점 요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컨텐츠를 작성할 때 많이 편리하기 때문에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하시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위에 슬라이드가 다 숨어 있어요. 스크롤바를 올려보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리신 뒤에 하나, 둘, 세 번째 반드시 이 세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은 텍스트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박스를 클릭하셔가지고 끝까지 위로 올려주신 뒤에 높이를 조금 줄여줍니다. 적당히 줄여주시고요. 홈 메뉴에 가십니다. 문제에 보면 제목 글꼴이 도둠체고 40포인트의 흰색입니다. 그래서 글꼴을 도둠으로 바꾸시고 크기는 45로 바꿉니다. 글자 색을 바꾸기 전에 가운데 정렬부터 해주시고 글자 색은 흰색으로 변경하십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지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고 도형을 그리겠습니다. 아래쪽 슬라이드에 보시면 갈매기형 수장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어디 있냐면 삽입 메뉴에서 도형 기본 블럭 화살표에 보시면 여기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행평가에는 다른 도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형, 기본 도형, 블럭 화살표 이 정도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도형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시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얇게요. 중간 정도보다 조금 더 얇게 이렇게 그려주시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 수행평가에서 작성하는 모든 도형은 윤곽선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 보면 도형 윤곽선이라고 보이죠?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에 도형 윤곽선 없음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도형 이 위에 오각형을 그릴 겁니다. 그래서 삽입 메뉴에서 도형에 가신 다음에 조금 전에 그렸던 블럭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 옆에 보면은 오각형이 있습니다. 얘를 이 위에 이렇게 겹쳐가지고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같은 색이기 때문에 표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꾸는데 아까 설정했던 글자 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조금 진한 색으로 설정을 해주십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도형 윤곽선 없음으로 변경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목 텍스트 박스가 위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메인 뒤로 보내기를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매기 영수장 위에 을 클릭을 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인 뒤로 보내기 누르시면 텍스트 박스와 도형의 정렬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아래쪽에다 그림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삽입 메뉴에 가셔가지고요. 그림에 가서 자, 저는 문서 안에 이제 ITQ 폴더 안에서 픽처 안에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픽처라는 폴더가 로컬 디스크 D에 있어요. 로컬 디스크 D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아, 저는 지금 이게 보이지 않고 있네요. 원래 이미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잠시 그 이미지 파일을 잠시 복사할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자, 잠시만요. 네. 이 안에 보면은 이제 어떤 그림이 있냐, 그림 파일이 있냐, 로고 1번과 로고 2번이 있어요. 문제지에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로고 1번이라고 지정되어 있거든요. 수행평가를 하실 때 그림 파일이 로고 1번인지 로고 2번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선택을 하십니다. 지금 로고 1번 선택하겠습니다. 삽입 버튼 누르면 이렇게 그림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배경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배경 제거가 아닙니다.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하시고 회색을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와서요. 크기를 이렇게 줄여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적당하게 줄여주시면 돼요. 특별한 크기가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지에 보면은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삽입 메뉴에 가십니다. 삽입 메뉴에 가서요. 여기 보면 슬라이드 번호가 있죠. 예, 슬라이드 번호 클릭하시고요.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하나.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요거 두 개 체크하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적용 아닙니다. 모두 적용. 모두 적용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해야 될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앞에서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에 가신 후에 마스터 보기 닫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상에는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슬라이드 두 개를 새롭게 생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새 슬라이드 메뉴가 보이시죠? 여기서 글자 말고 위에 있는 아이콘을 한 번, 두 번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2회차 수행평가에서 해야 될 작업 영역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1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요. 문제지를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도형이 있죠? 이 오각형입니다. 그래서 삽입 메뉴에 가셔서 도형. 아까 우리 그렸었어요. 이거죠? 블록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적당히 그리십니다. 처음부터 여기 딱 맞추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려놓고 이렇게 맞춘 다음에 크기를 조정하시는 게 훨씬 편하십니다. 이렇게 적당히 크기를 조정한 후에 도형입니다. 얘는 뭐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윤곽선이 없습니다. 도형 윤곽선을 없애주시고요. 도형 채우기 가셔가지고 그림에 가십니다. 지금 문제지에 보면 키보드 그림이 들어가 있죠? 그림을 클릭하면은 이런 창이 떠요. 여기서 찾아보기가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겁니다. 위에 찾아보기를 눌러서 키보드 그림 선택하시고요. 삽입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도형 효과에 가시고요. 문제를 볼게요. 문제에 보면 투명도와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가 있는데 투명도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포인트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그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맨 밑에 있는 그림 서식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그림 서식 창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4개의 아이콘 중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깡통 아이콘에 클릭하시고요. 채우기 글자를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투명도라고 있죠? 이 투명도를 50으로 바꾸고 엔터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도형에 대한 설정은 끝이 납니다.
서식창은 닫아버리시고요. 다시 쓸 일이 없으니까요. 다시 삽입 메뉴에 가시면 워드 아트 버튼이 있습니다. 워드 아트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메뉴를 클릭하십니다. 그리고 문제지에 있는 것과 같이 사이버 크라임이라고 적어주십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워드 아트의 테두리를 클릭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테두리 한번 클릭하시고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일단은 변환, 글꼴, 텍스트 방사가 있는데 글꼴은 마지막에 하고요. 변환과 텍스트 방사에 대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이버 크라임, 이 워드 아트는 도형이 아니라 텍스트예요. 그래서 도형 효과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텍스트 효과를 눌러서 변환, 문제의 갈매기형 수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지하고 모양 비슷한 걸 찾으면 되는데요. 이거겠죠? 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이콘 위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같은 글자, 갈매기형 수작을 찾아서 클릭을 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텍스트 반사가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이에요. 한 번 더 텍스트 효과에 가셔가지고 반사 세 번째에 있습니다. 근접 반사 4포인트 오프셋. 그래서 뭐 이 중에서 마우스를 올려하고 찾으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은 이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글꼴 설정을 하면 되죠. 굴림과 굵게를 설정하면 되거든요. 홈에 가서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시고요. 굵게 클릭하시고 이제 크기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크기를 적당히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남은 게 위쪽에 이제 그림을 집어넣어야 돼요. 아까 했었죠. 삽입 메뉴에서 그림 이미지는 로고 1번이네요. 그래서 로고 1번 선택하고 삽입 똑같아요. 색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 회색 요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끌고 와서 사이즈를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슬라이드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중간중간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두 번째 슬라이드 클릭하신 다음에 제목 적겠습니다. 목차라고 적어주시고요.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봤을 때 이 텍스트 박스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텍스트 박스 클릭해서 지워주시고요. 이 부분에 보면은 삼각형이 보입니다. 그래서 삽입 메뉴에 가서 도형에서요. 기본 도형 네 번째에 보면 삼각형이 있습니다. 대충 적당히 그려주십니다. 너무 크지 않게끔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 정도 위치에 그림을 보고 하시면 돼요. 잊지 말아야 될 거. 도형 윤곽선. 도형 윤곽선 없음. 그 뒤에 삼각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십니다. 텍스트 편집 누르시고요. 문제에 보면 글꼴이 도둠이고 24포인트예요. 홈 메뉴에 가서 도둠 크기는 24 숫자 1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제 니은자 모양의 도형이 있죠. 삽입에 가서요. 도형 그리고 기본 도형 둘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니은자 모양의 L 도형이 있습니다. 얘를 적당히 옆에다가 적당히 그리세요. 한 이 정도. 예. 그리시고 잊지 않게끔 도형 윤곽선을 없애주시고요. 색깔도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요. 다른 걸로 바꿀게요. 바꾸고 이 좌우 모양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이 경우는 회전해서 좌우 대치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끌고 가서 겹쳐준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삽입에 가서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위에다가 이렇게 적당히 그려주십니다. 글꼴을 똑같아요. 아까 여기 했던 거 같은 거거든요. 도둠에 24 하고 글자를 적겠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개념 및 유형 적으시고 조금만 위치만 살짝 조정해 주시고요. 적당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서 마우스를 이 밖으로 빼요.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 해주십니다. 드래그해서 왼손으로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시고요. 마우스를 삼각형 위에 올려보시면 지금 보이시죠? 마우스 옆에 작은 십자 모양이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총 세 번, 총 네 줄의 도형을 만들면 되고요. 이제 나머지 내용을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번 문장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글자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밑에서 8번째 하이퍼링크가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클릭하시고요. 왼쪽 메뉴에서 현재 문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슬라이드 3번 클릭하시고 문제를 확인하세요. 문제에 보면은 슬라이드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글자 모양이 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삽입에서 그림. 그래서 뭐 사람들이 서 있는 그림인 걸 보니까 이거네요. 그리고 문제에 보면은 그림 4번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 4번 선택하고 삽입 누르신 다음에 그림을 넣고 나면 위에 자르기 메뉴가 보입니다. 그 자르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점들이 생기죠.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잘라 주시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바깥에 한번 찍으셔야 돼요.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시고 이 그림을 옆으로 끌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가 끝이 났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에 가서 일단 제목을 적겠습니다. 1 사이버 형 이라고 적으시고요. 이제 텍스트 내용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잘 보고 따라 하셔야 됩니다. 먼저 텍스트 박스에 이 테두리를 클릭해서 화면 위로 조금 끌어올려 주세요. 이렇게 쭉 끌어올리시고요. 약간만 남기고 끌어올리십니다. 그리고 다시요. 여기 텍스트를 입력하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먼저 글꼴을 바꾸겠습니다. 문제에 보면은 첫 번째 줄은 굴림이고요. 24포인트입니다. 24포인트. 굵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굵게와 줄 간격은 나중에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글머리표를 바꾸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작은 삼각형 눌러가지고 문제지에서 뭐 지정된 게 이거거든요. 얘를 클릭을 하시고 사이버 범죄 유형이라고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엔터키를 한번 누르세요. 누르신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단락을 안으로 밀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목록 수준 늘림을 눌러서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양을 바꿔야 되겠죠? 이제 그 전에 보면은 글자 크기는 자동으로 20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건 건들 필요가 없고요. 모양을 체크 표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문장을 적으면 되겠죠? 한국경찰청 띄어쓰기가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면은 이제 제목을 이제 굵게 설정을 해주고요. 지금 보면은 이 폭이 너무 넓거든요. 그래서 얘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너무 많이 줄이시면 안 돼요. 일단 이 정도 줄여놓고요. 줄여놓은 다음에 이제 줄간격을 바꿔야 되거든요. 여기 있죠? 예, 여기 텍스트 방향 옆에 있는 이게 줄간격입니다. 얘를 눌러서 1.5로 바꿔줍니다. 예, 일단 이대로 두세요. 두고 이 옆에 글자를 보시면 문제지에 두 가지 유형으로 요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상태 그냥 그대로 그냥 줄이면 정상적으로 줄여지지 않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이 상태에서 위에 보면 단락이라고 있어요. 우리 아까 글머리 기호 바꿨던 뭐 요 부분이 있는 단락이죠. 단락에 보면 이렇게 작은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를 클릭하면 이런 창이 떠요. 여기서 한글 입력 체계를 클릭하면 요 안에 메뉴가 세 가지가 체크되어 있는데 한글 단어 잘림 허용 이걸 풀어줘야 됩니다. 예. 얘를 풀어주고요. 확인 누른 다음에 조금 당겨보세요. 예. 조금씩 예, 유형으로만 남게끔. 예, 이게 지금 자꾸 자동으로 글자 크기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때는 다시 그냥 늘려버리고요. 예. 늘린 다음에 요 폭 있죠? 요걸 좀 늘려주세요. 늘린 다음에 다시 줄여보실까요? 예, 이렇게요. 예, 그리고 나서 폭을 조금 줄여봅니다. 예, 요 정도까지. 너무 많이 줄이지 마세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동시에 누르시고요. 왼손으로. 마우스를 테두리 위에 가져가면 지금 마우스 위에 십자 모양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클릭해서 밑으로 당겨주세요. 예, 이렇게요. 요래 놓고 폭을 넓힙니다. 끝까지 넓혀주시고요. 이 지금 사이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조금 올려주시면 됩니다. 얘도 위로 조금 올려주시고요. 예, 이렇게요. 이것도 조금 올려주시고 일단 올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해놓고 이제 문장을 바꿔주면 됩니다. 먼저 문장을 바꿀게요. 그리고 공간을 예,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지금 사이버까지만 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조금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러면 문제지를 확인하고 요 끝에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깥에 찍어보면 문제지와 똑같이 글박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요 아래쪽에 여유를 좀 두고 첫 번째 박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글자 사이즈가 자동으로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여기에 동영상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삽입에 가셔가지고 오른쪽 끝에 보면 비디오가 있습니다. 비디오 누르시고 내 PC의 비디오 누르면 뭐 비디오 삽입 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그림 입력했던 폴더에 여러분들은 D 드라이브가 되겠죠? D 드라이브에 픽처에 가보시면 동영상이 딱 하나 있어요. 선택하고 삽입 누르시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옮기신 다음에 설정만 바꾸시면 되는데 위에 보시면 재생이라고 있습니다. 재생 클릭하시고요. 반복 재생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클릭할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눌러서 자동 실행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행평가 전체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